자, 2023학년도 9월 모평 해설을 해볼 건데, 일단 공통 과목이고, 객관식은 8번부터 15번까지 하고요. 주관식은 18번부터 22번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8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8번으로 와보세요. 자, 8번을 갑시다. 자, 8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곡선 y는 3차 함수인데 y는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인가 봐요. 자, 이거 위에 1,2에서의 접선이래. 자, 1,2에서의 접선에 대하여 그 접선이 밑에 있는 곡선에 또 접한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쓰면은 y는 x 4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a인가 봐. 요거에 접한다. 상수의 일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접선부터 찾아보자. 자, 그럼 y는 먼저 미분부터 해보면 y 프라임이 3x제곱 빼기 4니까요 저기다가 1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죠, 기울기가.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3이다. 근데 얘한테도 뭐 했다는 거야? 접했다는 거야. 이걸 또 뭐 복잡하게 막 연립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연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접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곡선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뭐 기울기가 음수지만 안 중요해요. 그냥 대충 뭐 요런 그림이 됐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요 점을 t, 얘라고 둘 수 있지. t의 4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a라고 둘 수 있고요. 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얘를 뭐 해보면 되냐면 미분해보면 되죠. 자, 미분을 해보면은 4x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이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풀어보면 x가 마일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 넣어봐요. 얼마 나와? 1에다가 마3이니까 a 마이너스 2 나오겠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이걸 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 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대입하세요. 그럼 a-2라는 y좌표가 여기다가 마일 넣어주면 4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가 6이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9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 9번 보니까 닫힌 구간 0부터 어디야? 12까지래. 자, 0부터 12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일단 써봅시다. fx는 코사인에 6분의 파이 x 돼 있고요. gx는 뭔데? 마이너스 3의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래.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이때 fx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α1, α2라 했을 때 그들의 차이가 8인가 봐. 자, 그리고 gx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β1, β2라 하겠다. 그들의 차도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일단 얘부터 좀 해야 되니까 그림 그리자. 근데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고 간단하게 그냥 한 주기. 왜? 지금 얘는 주기가 얼마야? 원래 주기 2파이를 x개수로 나눠주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코사인 그래프인데 딱 여기까지 한 주기만 알아보면 돼. 여기가 딱 12라는 거지. 뭐 요 정도는 표시합시다. 여기 6이죠. 근데 생각해봐. 지금 y는 k가 싹 지나갔을 때 근의 간격이 얼마 차이가 나라는 거야 지금? α1 빼기 α2가 8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이거 잘 보면 여기는 9일 거고 여기는 3이잖아요. 3에서 9까지만 해도 아직 6밖에 안 돼. k가 요 밑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간격이 8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는 약간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여기가 α1이라면 여기가 α2가 돼서 얘네 둘 간의 간격이 8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뭐 일단 이런 상태래. 그 다음에 문제선 또 이 y는 k가 누구야? gx랑 만나는 거 또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gx한테 코사인에 6분의 파이 x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이 k입니다. 이거를 풀 건데 우리가 잘 봐. 여기서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 k가 과연 구해질까 이거야. 지금 보면은 요 둘의 간격이 지금 얼마라 그랬지 아까?
요 둘 간격이 8 차이 난다 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정확하게 6에 대해 뭐 되어 있냐면 대칭되어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요만큼 간격은 4일 수밖에 없어요. 즉 6에서 4만큼 앞으로 가면은 알파1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일단 10 나오겠죠? 근데 뭐 딴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알파1, 즉 2를요 여기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특수각이라서 K를 구할 수 있다. 여기 X한테 2 넣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가 돼버려? F의 2가 뭐랬죠 방금?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 나오겠지. 아 K가 2분의 1이구나. 여기다가도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6분의 파이 x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니? 넘기면 2분의 3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해달라는 게 결국은 또 누구 찾으래? 베타1과 베타2의 차이를 또 구해달라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 그지? 여기서 첫 번째로 요거부터 찾아보자.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밑에 지나간 게. 얘네 지금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일 거야. 그래서 요만큼 간격이 지금 2잖아요. 그럼 요만큼 간격도 2일 테니까 여기가 좌표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 좌표가 4인 거야. 4. 그럼 여긴 얼마겠어? 뭐 여긴 8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격은 근의 간격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요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림에서 해결 가능하고요. 오래 걸리면 안 돼.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합시다. 자 10번을 바로 갈게요. 보니까 수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나 봐요. 그리고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이 직선,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 그때 속도를 줬어요. VT.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할 게 이거일 것 같아요. 0.그러니까 0에서 원점에서 출발한다니까 x0은 0이다. 이것 좀 체크해놓고 얘들아 지금 VT가 누구라고? 3t 제곱에다가 더하기 AT라고 돼 있죠? 그리고 A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시각 2일 때 점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입니다. 상수 A를 구해줘 라고 했어.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XT부터 구하자. 왜냐면 지금 거리를 잰다는 건 당연히 누가 필요한 거니? 위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위치를 구하려고 적분을 해봐. 부정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원래 적분 상수가 붙잖아요. 근데 초기 값을 줬으니까 안 써도 돼. 그냥 0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거리라는 거는 지금 A라는 점이 6이거든? 좌표가. 우리가 말하는 점 P라는 녀석이요. 6보다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를 모른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절대값 xt 방금 위에 써놓은 거에서 6을 빼. 그러니까 위치끼리 뺀 거야. 그게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거리가 10이 되었으면 좋겠대. 근데 몇 초일 때? 2초.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요걸 말한 거야 지금. 그때 상수 A를 구해라. 그럼 봐봐 해보자. 이 결국 x2가 뭐일 때 말한 거니? 16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 마십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야. 두 개 중에 누가 맞냐? 해봐야죠. 여기다 2 넣어볼래? 8 더하기 2 들어가면 얼마야? 2의 2가 되겠다. 그래서 걔가 16 또는 마이너스 4죠. 16이었으면 A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사였으면 뭐예요? 의구 마이너스 6 나오니? 두 개 중에 양수인 게 답이니까 A는 4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후루룩 풀어야 되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 자 11번 바로 갈게요. 보니까 fx가 다음 것 같아요. fx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풀 k래.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다. 뭐 설명이 아직 없으니까 밑으로 갑시다. 박스를 보면은 루트 3의 몇 제곱이야? fn 제곱이래. 근데 이런 숫자의 4제곱근이래요. 그거 중 뭐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했대. 실수의 곱이래요. 그게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준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무슨 제곱이냐?
지금 짝수 제곱이죠. 짝수 제곱근일 때는 무조건 얘가 일단 부호는 양수입니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예요? 2개가 나오죠. 실수인 게. 풀마로.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복잡하지? 일단 얘를요, 뭐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A의 4제곱근 찾는 거야. 그 중에 어떤 거? 실수인 거. 원래 4제곱근은 무조건 4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건 2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써주면 돼요. 4제곱근 A. 또 마이너스 4제곱근 A. 즉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써요? A의 4분의 1제곱. 얘도 뭐라고 써?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쓰잖아. 근데 A가 누군데? 얘잖아요. 얘도 좀 정리를 해볼까? 얘는 3의 2분의 fn제곱이에요. 이렇게 굳이 쓰자면 거기에 4분의 1제곱 해달라는 거야. 즉 우리가 찾은 그 녀석들이 누구냐면은 3의 뭔데? 4분의 1제곱 들어가면 뭐야? 8분의 fn제곱과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제곱 이렇게 둘을 찾은 거예요. 얘네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9라고. 그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는 그냥 생길 거고 곱하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뭐하니? 더할 거란 말이야. 더하면은 그냥 4분의 fn 나옵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9라는 건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2가 되라는 거지. 그럼 fn은 얼마니?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대로 구한 fn은 8이 된 거고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뭐야? 어디 갔어? 상수 k를 구해라. 그 k가 누군데? 이 녀석이네. 자 그럼 여기서 fn이 8이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여기서 fn을 구해봅시다. 아직 덜 푼 거죠. n 들어가면 마이너스 n-2의 완전제곱에 풀 k야. 이게 fn인데 그 fn이 8이 돼야 돼 지금.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n이 2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거네.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얘를요 그려볼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그냥 축이 2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야? 8이 될 거야. 그리고 미안해 정신 안 차리고 있네. 최대값이 얼마예요? K죠. K고요. 그리고 8은 이렇게 지나가야 이걸 만족하는 여기 이제 n1이라고 해 n2라고 해 이런 자연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은 그때 K를 구해달라고 한 거죠. 여기가 지금 2잖아. 축이 2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 n1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래서 요 녀석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얘는 얼마가 되라는 거야?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요 점이 1,8이다 라는 걸 준 거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n자리에다가.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이걸 풀면은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지? 넘기면은 9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지? 마지막에 요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7번 한번 지우고 12번을 갑시다. 자 12번을 갈게요. 자 지금 실수 t에 대해서 t가 이제 양수인가봐. 양수 t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y는 x풀 t죠. 그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이렇게 좌표축 잘 해놓고 이렇게 y는 x제곱이 들어갔고요. 그거에 지금 1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갔나봐. 얘가 이제 y는 x 더하기 t다 이거 나온 거죠. 그리고 만나는 점의 이름을 여기가 a면 여기가 b다 이걸 준 거야.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이 c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지나간 거지. 요 점이 지금 c다 이거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점 b에서 ac구나.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면은 이 녀석이지. 여기가 지금 h인가 봐. 여기 수직. 자, 요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다음 극한을 구해달래요. 여기 좀 지울게요. 리미트 t가 어딜 향해 갔을 때 0의 우극한을 향해 갔을 때 t분의 a h에서 ch 좀 빼줘 라고 했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ah랑 ch를 t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잖아. ah가 어딨어? 요거죠, 요거. 얘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ch는 누구야? 요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저 두 개의 좌표를 좀 표현해줘 라는 건데, 이거를요 일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 맞추자. B니까 베타라고 할게. 괜히 약간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 내린 거를 알파라고 합시다. A에서 내린 걸 알파.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누구냐면은 요렇게 연립한 방정식의 뭐예요? 두 근이죠. 그럼 우리가 요 AH로 쓸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그죠? 그리고 CH는 누구냐 이거야. CH. 요거죠. 그럼 얘가 필요하거든? 근데 얘는 누구니? 아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림이 돼 있는 거를 관찰하는 거랑 실제로 그려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려보면서 아까 무슨 상황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C라는 걸 찾을 때 A에서 X축에 평행하게 갖다 그었을 때 만난 거라 했었죠. 맞아? 그럼 여기서 요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A랑 C는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마알파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마알파구나. 베타에서 마알파를 빼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저거 찾아달라고 한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일단 표현을 좀 해보자. 연립을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리고 빼기 t로 넘어와서 는제로가 될 거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래서 물론 이거 계산을 하면은 위에 알파끼리 빼지고 마베타랑 마베타라서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베타를 못 찾잖아요 지금.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차랑 합을 따로따로 찾아줘야 돼.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이 그냥 1이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1로 대체합시다. 얘는 그냥 1이야. 자, 그리고 두 근의 차가 필요한데, 차는 바로 알 수는 없고 곱을 알죠 우리는. 마이너스 t로 두 개 연립해가지고 차를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곱을 몇 개 빼야 돼? 4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합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에서 빼기 4배의 마티니까 여기 풀 t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는 누구였어? AH거든? 길이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돼야 돼. 알파가 더 큰 수기 때문에. 여기서도 누굴 데리고 와야 돼? 루트를 썼을 때 원래는 풀만데 플러스만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루트에 4t 플러스 1이다. 걔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푸는 거는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갔을 때 t분의 요거에서 1 뺀 거다. 이것만 풀어주면 되고요.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 하면은 분자에 누가 남니? 그냥 간단하게 가자. 4t가 돼요. 그리고 분모에는 괄호 루트 플러스 1이 붙겠죠. 그럼 여기서 t가 0이 된 요소인데 걔가 사라져. 그래서 분자에 4가 남고요. 분모에는 얘한테 여기 가운데 플러스인 게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0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겠다. 그래서 결국은 3분의 4입니다 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봐. 그지? 멍청이네. 0 들어가면 뭐예요? 1이죠. 미안합니다. 분모가 2죠. 그래서 2가 맞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13번.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3번이 참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누구한텐가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니까 그려보자. 반원이 일단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반원에다가 지금 또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C가 한 여기쯤 있고요. D가 또한 여기쯤 있나봐. 그리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인가봐요. 이런 상태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대.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도 이어놨네. 뭐 이런 상태인가봐요. 이제 읽어볼게요.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때 호 AB 위에 C랑 D가 있는데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했고요. A, D랑 CO가 2에서 만난대. 여기가 2인가봐. 2를 여기다 쓸까 그냥 이렇게? 여기가 2인가봐요. 자, 그랬을 때 C2 길이가 4라는 걸 줬네. C2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4래요. 일단 그렇대. 그 다음에 ED는 여기는 뭐래? 3루트 2래. 3루트 2. 그리고 C2A거든요. C2A가 누구야? 여기 쪽이지. 요 각이 지금 뭐라는 거니? 4분의 3파이래.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죠. 이렇게 표시를 못하는 거야. 요게 4분의 파이다. 자, 그랬을 때 해달라고 하는 거는 AC랑 CD의 곱을 구해줘. 일단 주어진 것만 딱 보면은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얘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니까 뭐 미리 해놓고 갈까? 삼각형 CED에서 코사인 법칙 갑시다. 가주면 얘 마주보는 요 노란색 길이를 T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T 제곱은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16에다가 얘 제곱하면 1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4랑 3루트 2 곱하시고 코사인의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로 쓸게요. 그럼 여기 루트 2 루트 2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게 34가 나오고 뒤에 것들을 하면은 24가 돼가지고 두 개를 빼서 1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T가 루트 10입니다. 이걸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한 변 길이 구한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은 겁니다. 이제 얘만 찾으면 끝나요. 이거 K라고 하자. AC 찾는 게 목적인데 제가 어떻게 찾냐? 우리가 좀 더 활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못 찾으면은 좀 힘들어. 일단은 얘가 4인데 우리가 요 세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죠? 거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세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뭘 모르냐면은 주로 우리가 원 얘기 나오면은 원의 반지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거나 구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데 반지름을 모르네. 그래서 반지름을 좀 구하고 싶은 생각에 O랑 D를 연결해 볼게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요 삼각형이 보여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지금 막곡지각으로서 4분의 3파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반지름 R이야. 누군지 몰라. 그럼 요 길이는 뭐야? 5에서 C까지가 반지름 R이잖아요. 거기서 4를 뺀 거니까 여기가 이제 R 빼기 4겠지. 그러면 내가 저 빨간색 삼각형만 떼어내서 좀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상태. 그럼 여기가 지금 3루트 2, 여기가 R 빼기 4, 여기가 R, 그리고 요 각이 4분의 3파이 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뭘 할 수 있어요? R을 찾을 수가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갑시다. 자, 코사인 법칙으로 가주면 얘랑 마주보는 R을 제곱한 거는 가볼게. 자, 하나씩 제곱해야 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제 제곱하면 18 마이너스 2배 R 빼기 4랑 또 3루트 2랑 코사인 4분의 3파이 걔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해서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R제곱 R제곱이 사라져가지고 다행히도 차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좌변에 0 만들어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2R인데 걔가 여기서 미안해 마이너스 8R인데 얘랑 더해지면은 플러스 6R이니까 마이너스 2R 남을 거고요. 1차는 끝. 상수 여기 16, 18, 34에서 여기 4가 있었네? 얼마야 그러면? 10 나오니? 이렇게 되겠다. 더하기 10. 그래서 여기서 R이 얼마였구나? 5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찾았다. 그럼 반지름 알아서 뭐가 좋은데? 이 반지름을 우리가 알아낸 거거든? 어쨌든 이 반지름 알아냈죠. 근데 목표가 누구냐면 얘 찾는 게 목표야.
얘를 알아야 문제가 끝나요. 즉 이 삼각형 뭐야? AEC 요 삼각형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세타랑 마주보는 게 4고요 4분의 3파이랑 하필 마주보는 게 K니까 우린 얘를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세타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럼 요 세타는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뭐 다양한데 제일 간단한 거는 자 삼각형 A, C, D 보이죠? 그거의 외접원이 지금 이렇게 큰 원이잖아. 그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5인 거고.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한테 뭐 할 거야? 사인 법칙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t겠지. 그게 2r 10입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t가 얼마였어요? 루트 10이었죠. 그럼 얘네 자리 바꿔주면은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루트 10분의 1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 아까 말했던 AEC 있죠? 거기서 다시 갈게. 지금 쓰는 게 되게 많은데 AEC에서는 다시 사인 법칙으로 가보자. 자 사인 법칙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사인에 4분의 3파이 분의 요거 우리가 필요한 K는 사인에 세타 분의 요 세타랑 마주보는 게 여기선 4입니다. 그죠? 그래서 4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K는 요게 루트 10분의 1이었잖아. 그럼 4루트 10 될 거고 얘 넘어가면은 결국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약분까지 해서 4루트 5입니다. 이렇게 K를 구할 수 있어. 정답이 얘랑 T를 곱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종 답은 4루트 5에다가 아까 누구였어? 루트 10 얘까지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5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20이 될 거고 루트 2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쓰는 게 많긴 했는데 뭐 길이가 길진 않아.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틀린 사람들은 넘어갑시다. 칠판 한번 지우고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0은 0, F1은 0 두 개를 줬어. 그러한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t를 일단 fx부터 잡고 갑시다. 일단은 0 되는 값을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모르겠어요. 3차라고 해서 비워둘게요 그냥. 그 다음에 gt 함수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인테그럴 t부터 t 더하기 1까지래. 거기까지 fx dx고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다. 뭐 이렇게 제시한 함수예요. 뭐 얘도 굳이 말하자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긴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줘 라고 했어. 일단 기억부터 천천히 가보자. 자 이런 거를 합답형이라고 하잖아요. 합답형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푸는 게 좋아. 자 기억부터 보면은 G0이 0이면 그러면 G의 마일은 0보다 작냐라고 했어. G0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럼 G0을 해봐야죠. 기억은 웬만하면 그냥 감 잡으라고 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야. 물론 기억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해석이 되는 문제들이면 해석을 좀 해놓고 가는 게 더 좋아요. 도움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애매하잖아. 무슨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기억부터 해봐. 알았죠? 들어가 보니까 t에다가 0 넣으란 소리야. 그럼 t에다 0 넣어보면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죠. fx dx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0이 되었대요. 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g에다가 마이는 거는 0보다 작냐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얘가 뜻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그냥 정적분한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 게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fx가 뭐였을 때? 양수였으면 얘 그냥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맞는 거야. 아니면 둘 다 애초에 0이었어도 돼요.
그래도 같아져. 둘 다 0이 됐다는 거는 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얘가 0 되려면 이런 모양이지 않겠니? 0이랑 1에서 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랑 넓이가 같아서 더해주면 0 되는 경우. 근데 그때는 누가 0이 안 돼? 얘가 0이 안 돼요. 왜?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볼록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fx가 0보다 뭐 할 때야? 클 때가 되는 거죠. 혹은 0이랑 같아도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0부터 1 사이에서는 무조건 fx가 항상 이런 모양이 돼야 돼. 뭐 1번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0이랑 1에서 fx가 근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보면은 얘네를 지나면서 거기가 양수가 되라는 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그런 모습은 이렇게 3차 함수가 생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밖에 없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서 양수, 0보다 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디귿에서 기억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 물어본 게 썼어 안 썼어? 안 썼구나. 결론을 G에다가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0보다 작냐야. 그럼 얘들아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뭐라고 나와 이게? 기억이 꽤 자리를 많이 차지하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그 다음에 빼기 0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은 지금 양수가 기준이잖아요. 얘 그대로 나올 거라고. 이거의 fx dx다. 해보면 얘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얘도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여기 있거든. 어차피 정적분을 해도 둘 다 뭐가 돼? 얘 음수인 거야. 음수에서 빼기 양수를 했지. 어쨌든 얘는 부호가 뭐예요?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구나.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기억이 참입니다. 요렇게 됐죠? 자, 얘가 하나 톡 튀어나와서 지울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자. 니은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방금 우리 마이너스 1 넣어봤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0보다 크대. 그러면 fk는 0이 되는 그러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냐고 묻고 있어. 자, 또 그려보자. 그려보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좀 넣어볼까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인테그럴 마일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야? 0까지죠. 그거에 대해서 fx dx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뒤에 있는 거는 절대값 fx dx. 근데 여기서 얘네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보다 크다는 거예요. 얘 넘긴 거야 그냥. 그지? 그럼 봐봐. 얘는 부호가 무조건 뭐니? 얘가 fx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양수를 정적분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걔보다 뭐 하대? 큰 녀석이래. 즉 얘가 무슨 수로 나오라는 거냐면 양수로 나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보다 크다. 양수겠지. 근데 기억을 하면서 알겠지만 0하고 1에서는 반드시 근을 갖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마일부터 0 사이에서 이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즉 마이너스 1 한 여기쯤 있다 쳐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0까지 했을 때 반드시 양수가 나와라. 즉 여기 둘을 지나가는데 양수가 되려면 그 전에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으로. 물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여기의 값이 마일보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이 정적분을 한 게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심지어 지금 0부터 1까지 하는 요것보다도 뭐하게 나오라는 거니? 더 크게 넓이가 나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아까 내가 말했던 이런 모습은 불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어. 그럼 여기야 0이야. 근데 요 음수를 상쇄할 만큼 여기에 양수가 있어. 그러면 0보다 큰 거 맞아. 근데 얘보다 요 정적분을 해준 값들이 더 넓어야 돼. 더 커야 돼. 그러려면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요 마이너스 1이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야 얘보다도 커지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3차 함수는 뭐를 갖는 함수예요? 대칭성을 갖는 함수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요. 뭐가? 변곡점이 절편으로 오면 딱 이때 요 둘의 넓이가 똑같아져. 그잖아. 근데 요쪽에 있는 넓이가 어쨌든 얘보다 크게 나오라는 거야 지금. 그러려면은 변곡점은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그림이 어떻게 되라는 거냐면은 이런 모습이 되라는 거야. 이런 모습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변곡점 하나 여기쯤 있고 마이너스 1이 얘네들이랑 같은 간격이니까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요만큼의 넓이가 얘보다 더 크게 나와라 이 소리예요. 그 말은 마일보다 작은 절편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는 거고 문제에서 말하는 그게 K라는 거야. 근데 그 K가 마일보다 작냐고 물었죠. 마일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작아야 된다고. 작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K란 소리예요. 마일보다 작은 K. 그래서 디귿 아니지 니은이지. 니은이 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디귿으로 갈게요. 자, 디귿은 뭐래?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이번에는 1보다도 크대요. 자, 방금 니은에서는 뭐였니? 0보다 큰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누구보다 크대? 1보다 크대. 자, 그랬을 때 그럼 일단은 가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1보다 크면 그러면 G0은 마일보다 작냐? 이렇게 물었어. 해보자. 자, 그럼 G 마일이 방금 했던 거잖아요. 결국 얘란 말이야. 그럼 또 써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근데 이게 지금 1보다 크다는 거는 0보다도 크다는 걸 만족할 거 아니에요. 즉 디귿에는 니은에서 했던 걸 다 적용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니은에서 푼 게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디귿에서는 1보다 크다 하니까 니은에서 말했던 거는 이미 다 성립하고 있겠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그림은 정해져 있어요. 뭐로? 요런 모습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인 상태. 요게 누구야? 이게 지금 F인 거야.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한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가 1보다 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그림에 대하여 이걸 줬어. 근데 이거 좀 이렇게 바꿔볼까? 이 앞에 거는요 그대로 갈 거고요. 이 뒤에 거 있잖아요. 이 fx를 보면 0부터 1 사이에서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죠. 근데 절대값 있지. 그럼 절대값 어떻게 처리해도 되는 거니?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써주고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 앞에 있는 거랑 만나서 더하기 0부터 1까지의 그냥 fx dx가 돼버려. 그럼 이거 우리 뭐 할 수 있니? 합칠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로 합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fx 식을 한 번만 써볼까요? x 마일 x 빼기 k 요건데 얘네 둘 전개하면서 이 앞에 있는 x 때문에 차수 하나씩 올려보자.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x가 될 거야. 이렇게 걔를 요 자리에 써주면 돼요. 근데 하필 적분 구간이 마일부터 1이라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써도 괜찮다고 알고 있어? 2배에 홀수차는 요런 적분 받으면 그냥 사라져. 짝수차는 2배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구간은 0부터 1로. 근데 아는 거 다 나온다.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은 미리 알아뒀잖아요. 요게 얼마야? 3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누구의 범위가 나와요? k의 범위가 나옵니다. 해보자. 일단은 요거 넘겨.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될 거고 1까지 넘기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도 작은 수야.
이걸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결론 낸 게 뭐야? f에다가가 아니라 g에다가 얼마 넣은 거? 0을 넣은 게 1보다 작냐, 마일보다 작냐라고 했어요. 해보는 거야 그냥. g에다 0 넣어보자. g한테 0 넣어주면은 어디 갔어? 아이고 g를 어디다 썼어요 우리? 여기다 써야죠. 저 t에다가 0 넣어주면 0부터 1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럴 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이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까도 했지만 0부터 1까지 fx는 음수기 때문에 이거 처리를 해주면은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2배에 0부터 1까지 fx dx가 나와버려.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요? 요 fx가 그냥 두 번 쓰지 말자. 요 fx가 지금 누구냐면 얘였죠. 어디 갔어? 요 녀석.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쓸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x 이건데 또 0부터 1이라고요. 그럼 얘 얼마야? 4분의 1이죠. 얘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요거에 3분의 1. 얘 얼마야? 2분의 1이지. 더하기 2분의 k. 얘를 정리해주면 돼. 정리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k랑 얘 해주니까 6분의 k 나오고요. 근데 2배 있으니까 3분의 k겠다. 상수항은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2배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k 범위가 이렇다는 거 알고 있지? 만들어 볼까? 일단 3으로 나눠. 그러면은 3분의 k는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작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6분의 1을 뺍시다. 양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해주면은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1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얘가 누구라고? 얘라고요. G0. 알겠어요? 결론이 뭐야?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필요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에요. 됐죠? 그래서 14번은 좀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 15번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13, 14, 15는 서로 그 난이도의 차등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어렵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칠판 또 지우고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15번 해볼게. 자 15번 봅시다. 일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을 먼저 보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4K는 R의 K제곱이다. 이걸 줬어. 단 R은 0과 1 사이다 라고 했어요. 절대값 R이 이게 0과 1 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의 배수 번째 애들은 전부 다 저거 규칙을 만족한다는 소리야. 아예 준 거죠. R을 모를 뿐. 그리고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항의 부호가 음수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점화식을 줬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거죠. 전 거랑 다음 거의 규칙인데 요거 아니면 요거래. 얘는 언제? 위에 거는 그 수열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야. 그 다음 밑에 거는 5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거나 같을 때. 자, 요런 상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절대값에 am이라는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즉 이거 만족하는 거겠죠. 이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들을 100 이하의 자연수 m으로, 제가 지금 m은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로 개수를 세달래. 그 개수가 p개인가 봐. 그랬을 때 그 개수랑 a1 첫 번째 항을 더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가보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는 4의 배수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자, a1, a2, a3, a4 이렇게 쓸게. 번째를 쓴 건데 그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볼게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뭐 그 밑에도 9번째, 10번째 계속 나오겠죠. 근데 내가 왜 지금 4개 단위로 쓰고 있냐면 그냥 적당히 적어볼게요. 뭐였어 그 다음 13 14, 15, 16 뭐 쭉 갈 텐데 당연히 저 가족권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봐봐. A4는요 K에다가 1 넣었을 때잖아요. 1을 넣어보니까 R인 거야. A8은요 2 넣었으니까 R의 제곱이겠지. R의 세제곱이겠지. R의 4제곱이겠지. 이렇게 쭉 간다는 소리야 규칙이. 근데 지금 R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라는 건 제곱을 해도 당연히 0하고 1 사이죠. 세제곱을 해도 0하고 1 사이고 4제곱을 해도 0하고 1 사이야. 그럼 당연히 이 위아래 규칙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규칙이냐면 얘입니다. 결론이 뭐냐? 4번째 항이 R이잖아. 그러면은 5번째 항은요 무조건 걔한테 얼마 더해주면 돼? 3을 더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R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R이 지금 마일부터 1까지 가능성이 있는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에다가 3을 더했대. 그런다고 해서 절대값이 5보다 커지니? 아니지. 여전히 요 위에 해당되는 상태야. 그래서 3을 또 더해주면 돼요. R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줬는지 알겠지? R 더하기 6이면 요 아래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라고. 거기다 6을 더했지. 그럼 그 녀석은 뭐야? 5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밑에 규칙에 해당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가 5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 거야? 8, 7이구나. 7보다 작은 상태야. 그럼 걔한테서 절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 일단 표기되는 바로는 그 마이너스 2분의 1 R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절반 해봐. 얘는 2분의 5, 얘는 2분의 7이죠? 3.5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써보면은 절대값이 무조건 5보다 뭐 해줘? 다시 작은 쪽으로 돌아와. 즉 우리가 여기서 다음 번째로 가려면 뭘 더해줘야 돼요? 3을 더해주는 규칙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랑도 같다는 거야? 얘한테 3 더한 거. 즉 마이너스 2분의 1 R과 같은 수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아이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R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이 정도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 치고는 쉬운 편인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 하지 말고 그냥 넘기자. 그럼 R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R 되겠지. 그게 0 됩니다. 이 소리고요. 여기서 R은 0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군요 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R을 찾은 거네. 그지? 자 근데 봐봐봐. 여기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R은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속 요렇게 돼도 0하고 1 사이야. 걔네한테 계속 같은 규칙으로 3 더할 거고요. 여전히 5보다 안 클 테니까 또 3을 더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는 5를 벗어나니까 거기서는 절반의 2분의 1 붙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붙이겠지. 그럼 또 요 범위로 들어올 거고 걔가 다시 5보다 작은 범위로 들어오겠죠. 절대값이. 그럼 걔한테 또 3을 더해가지고 다음 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 첫 줄에 놓이는 애들이랑 두 번째 줄에 놓이는 애들이랑 세 번째 줄에 놓이는 애들이랑 네 번째 줄에 놓이는 애들은요 계속 범위가 똑같다는 거야. 범위가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냐면은 요 위아래 해당되는 게 계속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중에서 아까 너네가 절대값이 5보다 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거든. 그게 어디였니? 얘였죠. 요 줄. 여기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하진 않을게. 요 줄. 요 줄은 계속 뭐야? 5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이해했나? 다시 설명해 볼게. 얘가 여전히 뭐하다고? 0하고 1 사이죠? 그럼 요 다음 줄로 넘어와서 얘를 작성할 때도 R제곱에다 3을 더할 거라고. 왜냐면 위에 거에 해당하니까. 근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한테 3 더했다고 해서 5보다 커져? 아니야. 걔한테도 또 요 범위에 적용을 받아서 다음 거 만들 때도 R제곱 플러스 6을 할 거라고. 근데 R제곱이 0하고 1 사이인데 거기다가 6 더했으니까 얘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에 해당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가 또 0하고 1 사이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과 0 사이지. 거기에다가 3 뺐으니까 5를 못 벗어나요. 절대값이. 그래서 얘는 다시 위로 돌아온 거야. 그럼 또 3을 더해봐.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줄마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5를 벗어나는, 절대값이 5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 두 번째 줄밖에 없다. 나머지 애들은 다 5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네를 좀 이따가 우리는 저 m 셀 때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야? 요 앞부분이죠. 얘네 과연 어떻게 되냐? 그 얘네를 찾아주면 돼. 만들어 볼까? 지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지. 그럼 잘 봐. 세 번째 항은요, 두 갈래 길 중 하나였을 거야. 얘였을 수도 있고 요거였을 수도 있고 해보면 돼. 만약 위의 규칙이었다 해봐요. 그 말은 3을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다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7은 요거를 만족하냐고? 하죠.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규칙으로 한번 가볼까? 요거였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했을 때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 전에가 누구였겠니? 1이었겠죠. 근데 1이면 요 전제를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지 않아. 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얘로 생각하고 가면 되고요. 다시 걔에서 또 두 갈래 길. 두 번째 항이 요 위에 거였다 해봐. 즉 3을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7로 나왔다는 거는 얘는 3을 빼주면 되니까요. 2분의 얼마예요? 13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5란 소린데 걔가 요 범위에 해당하냐고? 아니라고. 이번엔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요거였다고 해보자. 이 전께 5보다 절대값이 5보다 컸다고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한 게 요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7이면 가능하겠죠. 7은 이거 만족하잖아. 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야, 오케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얘를 가지고 두 갈래 길. 첫 번째 항을 역추적해보면은 첫 번째 항이 만약 이 범위였다면은 3을 더한 결과가 7이 됐단 소리야. 그럼 여기 얼마였겠니? 3을 더한 결과가 7로 나와야 돼. 아유, 계산 못한다. 그럼 3을 빼주면 되니까 4가 돼야겠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한 결과가 7이 되려면 그 앞에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14였겠죠. 근데 4도 요 범위 만족하고요. 마이너스 14도 요거 만족하기 때문에 둘 다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뭐라는 걸 줬었니? 음수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거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요게 맞는 거야. 그래서 결론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구한 첫 번째 항은 일단 마이너스 14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P를 세야 돼. P가 뭐였니?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개수야. 100 이하의 자연수로 세래.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줄부터는 요 두 번째 적혀있는 요 놈들 얘네가 전부 다 뭐였어요? 다 5보다 큰 애들이었죠. 절대값이. 그럼 걔네부터 세보면은 생각해봐. 1번부터 100번까지 하면은 이런 세트가 몇 세트 나와? 25세트가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줄만 지금 논외로 빼놨잖아요. 그럼 몇 개가 일단 확보가 된 거야? 24개는 확보가 된 거야. 복잡하게 세지 말고 간단하게 세.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서 절대값이 5를 넘어가는 거 직접 세보자. 하나, 둘,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끝난다. 그래서 2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지우고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부터 이어서 갑시다. 18번에 문제 읽어보니까 지금 시그마에 지금 K가 1부터 5까지 간대요. 자, 그때 AK 그냥 합해달라는 거고 그거 하면은 10 나온다.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그냥 계산 문제야. K가 1부터 5까지. 그래서 C 곱하기 AK래. 그래서 그 값이 65 더하기 시그마에 1부터 5까지 C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별거 없고 일단 좌변에서 변수가 K니까 C는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1부터 5까지 AK 합이 위에 대놓고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10C가 되겠지? 는 65에다가 더하기 이 뒤에 게 그냥 뭐냐면 상수가 5번 더해졌습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OC가 되겠죠. 넘기면은 OC가 남고 그게 65다. 에이 뭐야, 그럼 C는 얼마예요? 13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19번으로 갑시다. 자, 19번을 또 보니까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개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너무 기본 문제죠. 좌변 보니까 3x의 4제곱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4배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k가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단은 항상 이런 거 풀 때 하는 방법이 넘겨요. 이렇게 어차피 모르는 거 넘겨놓고 이 좌변 요만큼 있죠. 네, 요만큼을 fx라고 이름을 좀 줄게. 그리고 f를 미분하자. 뭐 인수분해가 x제곱으로 묶이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인수분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미분할 거야. 그럼 얘가 12x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12x제곱, 얘는 마이너스 24x니까 얘네가 지금 12x로 묶이거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묶일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랑 1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러면 12x에다가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로 최종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도함수 굳이 그리지 말자. 그냥 3차 함수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만든 4차 함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극값을 갖는 4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0인데 얘네 간격이 1이야. 근데 0에서 그 다음 거 2로 갈 때는 간격이 2잖아요. 그럼 좀 더 멀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멀리 갔으니까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 그 다음이고 더 멀리 갔으니까 더 내려갈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함수가 f다. 여기서 4번 만나려면 이렇게 누가 마이너스 k가 지나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찾아달라고 한 거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이제 극값 중에서도 얘네 둘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0부터 넣어보면은 0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그리고 더하기 4,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k의 범위가 일단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k가 0까지, 그래서 k의 범위는 0부터 5까지다. 이 안에 k 자연수로 누구 있어? 1부터 4까지 있죠. 해달라고 한 건 개수니까 그냥 4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자. 20번. 자, 또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수 k인데 k가 음수래요. k는 음수고, 자, 그 다음에 fx, gx 줬어. 뭐 정확하게 줬죠. fx가 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x, 얘는 4배의 절대값 x 더하기 k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개수가 2개다. 이때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겠다. 그때 30s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러싸인 거 찾으라는 건데,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은 무조건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미분에 f 미분하면은 3x 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까지 맞춰주면은 요거에다가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도함수를 이제는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3차 함수 우상향 그래프로. 그럼 요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하필 0을 넣어주면 0이 나와. 즉 0,0을 지난다는 소리죠. 그럼 0이 어딨냐? 얘네 둘 중에서 여기 3분의 1 쪽에 더 가까운 부분에 이제 0이 있겠지. 대충 찍어. 그래서 거기다가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얘가 이제 f가 된 거죠. 얘네들은 누군데요? 모르겠어. 실제로 뭐 인수분해 해봐도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마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제 그려줄 거야. 자, 우리 저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일단 절대값 x는 그냥 v자 함수, 양옆으로 기울기 1 마일. 근데 4배 했으니까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4, 마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k만큼 평행 이동인데 k가 지금 음수야. 그럼 이렇게 0,0에서 v자로 가는 함수인데 그걸 내렸다는 거죠. 내리다 보면은 문제 상황처럼 뭐 할 때가 있을 거야? 2번 만날 때가 생긴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반드시 여기서는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죠. 기울기 마사짜리랑 만나는 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접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접점이 생기겠죠.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일단 뭐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놓을게. 그럼 이쪽에서도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나겠지. 그러면 눈으로 보니까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근데 이 구간을 잘 보세요. 구간을 잘 보니까 이쪽 함수가 항상, 그러니까 f죠. f가 항상 파란색 함수 g보다 어디 있니? 위에 있어.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다고 배웠는데 빼서 적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가 항상 위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상황은 복잡하지만 계산이 조금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요 점이 누구고 만나는 여기, 그리고 요 점이 누군지 얘네 두 개만 찾으면 적분으로 마지막에 답만 내면 끝. 간단한 거 먼저 갈까요? 얘부터 갈까? 일단은 여기 잘 보니까 요 함수는 y는 누구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k죠. 그래서 그 녀석이랑 이 3차 함수를 연립하는 건데 k 때문에 못 구한다. 넘어가자. 여기도 하자. 여기서부터. 그럼 얘 누구냐? 요 점 모를 때는 항상 내가 t라고 잡으라고 하죠. t, ft.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t라는 지점에서의 f의 미분계수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저 f를 일단 미분 좀 하자. 해놨구나. 여기 있죠. 이 미분된 녀석에다가 t를 넣어요. 그럼 3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이죠. 그것이 얼마다? 4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볼까? 넘겨주면은 3t 제곱에 더하기 2t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5가 되겠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얘를 해주면은 3t 빼기 5랑 그리고 t 더하기 1인가요? 잘못했네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되겠다. 는 0이다. 그럼 우리가 찾은 여기는 양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는 아닐 거고 1이 맞겠지. 그래서 여기가 1컴마로 가시면 되고 여기다 1 넣어요. 아유 1 나온다. 1,1이었구나. 그러면 얘는 y는 오른쪽이니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얘일 거라고. 그 녀석을 대입해요. 그럼 k 값이 나오지. 그럼 1은 k풀 4죠? 그래서 k가 마 3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 3이니까 우리 이제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 그냥 할까? 자리 없는데 그냥 할게요. 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마 x는 요 녀석 마이너스 4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전부 다 우변으로가 아니라 좌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입니다가 되는데 다행히도 깔끔하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1 들어가고 마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3 들어가고 3 올라가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구나. 0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근 안 나오지. 아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를 연립을 통해 구한 거야. 아, 얘네 일치했던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저 노란색 넓이 구해보자. 넓이 S라고 그냥 이름만 줄게.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죠. 여기가 지금 1,1이었으니까 1까지 fx에서 누구 빼주면 돼? gx 그냥 빼버리면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저거를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봐.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따로. 왜냐면 이 계산만 맞으면 되잖아. 빼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따로.
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뭐 일반적이었다면 그냥 구간 나눠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필 구간 자체가 마일부터 1이야. 너무 좋지. 우리가 항상 계산하기 편한 모습이잖아요. 이 지금 3차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로 구성된 함수인데 이런 구간을 받으면 홀수차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짝수차만 남았을 거고 나중에 그거를 0부터 1로 바꿔서 2배로 하겠죠. 그래서 밑에 줄에다 써보면은 그냥 2배에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앞에 게 그냥 바뀐다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뒤에 것도 뭐가 보여야 돼? 그냥 딴 거 다 집어치우고 파란색만 봐봐. 이렇게 V자로 꺾인 파란색 함수는 무조건 y축 대칭 함수죠. 그럼 얘 지금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우리 그냥 우함수에 대해서 방금도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빼기. 노란색으로 계속 쓸게. 빼기. 2배에 0부터 1까지 요거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근데 4 절대값 x에 플러스 k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구간으로 써놓은 게 0부터 1이지. 그래서 그때는 얘가 그대로 나왔을 거다 해서 4x 빼기 3dx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끝이야. 계산만 하자. 자, 얘는 우리 3분의 1로 0부터 1이면 3분의 1로 알고 있지. 3분의 2가 나올 거고 빼기 얘는 뭐야? 요 녀석이 x가 2분의 1이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3분의 8입니다 라는 넓이가 나오겠지. 그 넓이에다가 30을 곱했대요. 30 곱해주면 정답이 8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칠판 한번 지우고 21번으로 갑시다. 자, 21번 갑시다. 보니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지수함수죠. 2의 x제곱 함수고요. 그거 위에 pq 두 점이 있나 봐. 그 x좌표, y좌표 다 일단 미지수로 잡아준 거고. 자, 직선 pq의 기울기를 m이라 하겠대요. 요 기울기 m, 요 기울기가 m이다. 그리고 뭘 줬냐면은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m짜리니까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m이다 이라고 했고, 자, 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들을 a, b라고 하겠대. 자, 그리고 q를 지나면서 똑같은 기울기 마m짜리,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행한 상태. 자, 그거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c다. 그래 놓고 준 게 뭐냐면 선분 ab는 요 길이죠. a서부터 b까지. 그 길이는 pb의 4배래. pb의 4배구나. 뭔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cq가 어디예요? cq죠, 요거. cq는 ab의 3배래. 요 ab의 3배다 라는 걸 줬어.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형적인 성질들이 나오는데 결국 다 중학도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 중요하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P의 X좌표를 A라고 제시를 했잖아. 여기 A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몇 배가 4배가 AB래. 즉 여기는 1대 3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평행선의 정리에 의하면 지금 B에서 원점까지랑 P에서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 내려놓은 거 보면 둘이 평행하지. 그때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 밑에도 1대 3으로 내분된다고 배웠어. 그러면 요만큼이 A니까 요만큼은 3A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이 좌표가 뭐냐면 4A라고 나옵니다. 아, 여기 좌표가 4A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요 기울기가 M, 요 기울기가 마M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대칭하면 돼. 즉 아까 요만큼이 얼마라 그랬어? 3A라고 했었잖아요. 길이로. 그럼 요만큼 길이도 3A가 돼서 A에서 3A 빼주면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얘도 좀 활용을 해보자. CQ라고 하니까 C에서 Q까지 요 길이는 AB, 요 A서부터 B까지의 몇 배래? 3배가 됐다라고 하는데, 방금도 했지만 우리가 얘보다는 활용하기 좋은 게 누구냐면은 PA거든? PA. 그럼 얘는요, AB는 PA의 몇 배냐면 AP라 쓸게요. 이거에 3칸 중에 4칸에 해당하니까 3분의 4배인 거야. 그럼 결국 이거랑 동의어로 뭐라고 써도 되냐면 4AP다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 AP 길이의 4배가 CQ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겠니? 지금 요렇게 삼각형 봐봐. 요렇게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뭐 요렇게 봐도 되겠다.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봐도 둘이 뭐예요? 닮음이죠. 당연히 1대 3 4구나. 1대 4 닮음일 거라고. 자, 그 말은 여기가 아까 3A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인 거야? 몇 배 해야 돼? 12배 하면 돼. 미안해, 12배가 아니라 4배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A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요만큼이 3A인데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1대 4 닮음이니까 4배 관계야. 그래서 요 3A한테 4배 해주면 12A가 나오겠지. 근데 얘도 지금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은 요만큼 길이도 12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A에서 12A만큼 더해진 거니까 10A 에서 또 12A만큼 간 거니까 여기는 22A 전부 다 A로 표현이 가능해. 됐죠? 게다가 문제에서 Q의 X좌표를 뭐라고 제시했니? B라고 했지. 아, 얘가 B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B의 관계 알아냈고 모든 점들을 다 A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결국은 A, B를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운 걸 쓸 건데 요 점 있죠? 요 점을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거든? 우리끼리 그냥 T라는 점이라고 하자. 자, T라는 점은 지금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A, 0이야. 그 다음 요 P라는 점은 A, 2의 A제곱이야. 그리고 Q라는 점은 아까 말했지만 10A죠. 10A, 2의 10A야.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세 점이 어떤 상태예요?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은 얘네 가지고 기울기 한번 재볼래? X가 얼마 커졌어? 3A 커졌죠. Y는 얼마 커져요? 2의 A제곱 커졌죠. 얘네 둘 가지고도 한번 기울기 재볼까? 그 기울기는 X 얼마 커져? 12A 커졌네? 그게 Y 커진 2의 10A 제곱만큼 커진 이 비율과 둘이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약분을 좀 해보면 여기 AA 날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4로 남기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좌변은 2의 A제곱, 우변은 이거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2의 10A 빼기 2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지수방정식이죠. 얘네 둘이 똑같다 해서 넘기고 해주면은 A는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A가 9분의 2다. 하라는 게 뭐였니? A가 나왔고. 그럼 B는 뭐예요? 아까 10A였지. 그럼 결국 A, B를 더하라는 거는 몇 A인 거야? 11A인 거야. 11A. 그래서 A 더하기 B가 11A인데 A가 지금 9분의 2였으니까 얘가 9분의 22입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 해달래? 90배 해달래. 그러면은 220 나오겠죠. 그래서 엄청 복잡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죠? 21번 치고 풀만 했던 문제고요.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도 생각보다 할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9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번, 21번, 22번 그리고 13번, 14번, 15번 얘네들끼리의 그 차등이 약간 점점 없는 느낌이라는 거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22번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이고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함수 fx라고 했어요. 자, 정확한 그림을 알 수 있거든. 일단 우상향 그래프일 거고 극대라고 하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8이구나. 그리고 그때 x가 3이구나 라고 제시한 게 f인 거야. 요게 f인데 이 함수 f에 대해서 지금 gx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대. 자, gx의 표현이 되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을 어쨌든 우리가 익혀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표현을 잘 보세요. 2배 ft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라고 했고요. 얘는 x가 t보다 작을 때 써달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나 봐. 자, 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제시를 했어.
자, 그럼 봐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ht라는 함수는 변수가 누구니? t잖아.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누구를 변화시키라는 거냐면 t를 바꿔달라는 거야. 계속. t가 누군데? 함수가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 값을 바꿔달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문제에서 t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전부 다 해봐야 돼. 해보면서 나오는 gx의 모양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하나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t의 위치에 따라서 gx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때 마다마다의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ht라고 했대. 근데 그 개수 함수인 ht가 불연속인 값이 2개 나오래요. 자, 불연속이 2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 표현 때문에 어려워진 거고, 만약 맞췄다면은 이 표현을 잘 뚫고 간 거고요. 못 맞췄다면은 이 표현에서 막혔을 거야. 근데 이 표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거의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쑥 풉니다. 얘는 무슨 표현이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게 함수가 나눠지는 t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뭘 해보라는 거냐면 그 지점에서 이어져 있는지 연속인지 확인해보자 이거야.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 하필 t잖아 여기가. 그지? 그럼 여기다가 한번 t 넣어볼래? 그럼 ft 나오죠. 그죠? 여기도 한번 t 넣어볼래? x한테? 그럼 마 ft 더하기 2배의 ft 더하면은 그냥 ft야. 뭐야? 연속이에요. 함수가 쪼개지는 부분에서 뭐 했다고? 연속이라고. 근데 이걸 파악해야 돼. 이 함수가 그럼 뭐냐? 그냥 fx고 얘는 이 원본 쓰라는 거야. t보다 큰 쪽은. 근데 얘는 뭐냐면 뒤집은 함수예요. 그 f를 x축에 대해서 뒤집었대. 그러고 2배의 ft를 더했더니 얘네들이 뭐가 됐다고? 연결이 됐대요. 연속이래. 그럼 봐봐.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만약에 이런 함수가 f였다고 쳐봐.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잖아? 그럼 오른쪽은 얘 그냥 쓰라는 소리예요. 헷갈릴 때 제일 좋은 건 뭐야? 해보는 거야. 예시로 몇 개를 해봐. 그러면 왼쪽은 뭔데? 이걸 먼저 뒤집으래. 그러고 여기를 연결시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뒤집힌 모양 있죠? 이거 뭐 x축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있다고 하면은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거를 올려서 연결시키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경계에서 연속인 걸 확인했잖아. 그럼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가 지금의 g구나. 언제? t가 여기 있을 때. 근데 생각해봐. 똑같은 함수지만 이번엔 t가 여기로 이동했을 수도 있죠. 그럼 오른쪽은 얘 원본 쓰고 왼쪽은 그냥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여기서 꺾자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모양을 꺾자고. 왜? 어차피 이거 뒤집힌 모양을 그대로 평행이동 이용해가지고 연결시킬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꺾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여기 있을 때에서 꺾어주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있을 때면 오른쪽이 되고 왼쪽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기술로 계속 약간 변화가 생길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3차 함수에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표현은 이제 이해가 됐죠? 이 표현은 알겠어. 표현 알겠는데 다음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 방지턱이 뭐냐면 이 방정식이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ht 함수는요,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거든? 그럼 얘는 누군데? 우리 방금 gx 파악했지? 우변이 누구냐면 0이야.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함수로 보는 거잖아요. gx라는 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 근데 0은 뭔데? x축이지. 결론. x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문제는 절대값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꺾자는 건 아니고요. t에서 꺾자는 건데 x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그럼 만약에 x축이 몇 개 해봐야 돼? 여기 있다고 해봐. 왜? 8이 여기 있으니까 걔보다 밑에 있겠지. 그냥 x축이 여기쯤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t가 만약 여기 있잖아? 오른쪽은 얘를 쓰고 왼쪽은 지금 요렇게 생긴 거를 뒤집으라는 거야.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히겠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0개야 0개.
그럼 언제까지 연계냐? 자, 여기서도 한번 꺾어볼까? 그러면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꺾어줘. 그럼 요렇게 꺾어 가겠지? 여기서도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럼 언제 처음으로 만나냐면은 얘가 뒤집혀가지고 X축에 닿으면 돼. 그럼 만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얼마가 됐을 때? 4가 됐을 때 처음으로 요렇게 닿을 거란 소리야. 뭐 요런 느낌으로. 그럼 거기서 한번 근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죠. 뭐 그때 t가 뭐 한 여기쯤이었다고 쳐봐. 그럼 또 왼쪽으로 더 가보면은 얘에 대해서 꺾는 거야. 그럼 꺾어주면 또 요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요렇게 되겠구나. 근의 개수가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근데 아까 이미 불연속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음 변화를 찾아야 돼. 그럼 그 다음 변화는 언제 생기느냐? 만약에 t가 이제 또 뭐 한 여기쯤 왔다 쳐볼까? 그럼 요렇게 생길 거고 얘에 대해서 꺾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몇 개야 지금 근이? 위에서 2개였다가 지금 1개 지금 몇 개가 된가? 3개였지 원래? 3개였다가 지금 2개로 줄었네? 불연속이 또 생겼겠죠. 정확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 안 중요해. 그럼 또 여기 갖다 쳐봐. 그 오른쪽은 얘 그대로 쓴 거니까 근 2개 확보했고 여기 뒤집어주면 또 요렇게 생겨가지고 또 변화가 생겨요. 4개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불연속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어. 아, 일단 얘는 아니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거의 변화의 키가 누구냐? 지금 일단 여기가 3, 여기가 8이야. 그럼 이제 X축이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방금 해봤지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X축이 뭐 한 여기쯤 와 있다 쳐봐요. 자, 그럼 똑같아. 여기 쓰면은 함수는 요걸 기준으로 꺾을 거니까 뭐 요렇게 아유 그림 그리기 어렵다.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안 만나요. 그럼 언제까지 안 만나냐? 꺾었을 때 가장 여기 있는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꺾는다고 해봐. 그럼 이거 꺾어봤자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아직 안 닿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은 모습에서는 누가 제일 낮냐면 얘가 제일 낮게 나와요. 극대가. 왜냐면 뒤집힐 테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뒤집혀서 누구에 닿으면 X축에 닿으면 근의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구나를 파악을 해야 돼. 즉 중간에 가다 보면 한 여기쯤에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그대로 가고 얘를 기준으로 꺾어주면 여기는 여전히 안 만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닿기 시작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근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겠지. 하나 만났어. 그래서 그때 한번 요때 체크 좀 해놓을까? 노란색으로 표시만 해놓을게. 요때 불연속이 한번 생겼어. 그럼 t가 여기로 넘어왔다 쳐봐. 그럼 그때 오른쪽은 얘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고요. 왼쪽은 요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처음에 변화가 생겼던 요 노란색 이후로는 2개씩 생기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언제 또 변화가 생기냐? 여기까지 왔다 쳐볼까요? 그럼 또 요렇게 가고 왼쪽은 뒤집으니까 다시 이렇게 돼서 근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 다시 하나. 아, 그럼 또 t가 여기 있을 때 변화가 생겼구나. 그 t가 여기로 올라가 버리면은 얘를 기준으로 꺾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대로 가고 왼쪽을 꺾어주면은 더 이상 또 안 만나. 연계가 돼. 그러다가 또 여기에 t가 와버리면은 오른쪽은 그대로 얘 쓸 거고 왼쪽은 그대로 꺾네. 여기 변화 안 생기네. 미안해.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t가 여기에 왔을 때 오른쪽은 얘 쓸 거고 왼쪽은 이제 뒤집혔을 테니까 다시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지금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요것도 한번 해볼까? X축이 한참 밑에 있는 거야.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8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똑같아. 뭐 여기서 오른쪽 그냥 가고 얘를 기준으로 꺾어주면은 아무도 안 만나. 그냥 개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쯤 가도 마찬가지지. 여기쯤 가도 오른쪽 S고 왼쪽은 뒤집어주면은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 만나.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이 뒤집혀서도 0까지 닿지 않았다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속 연계가 나오겠죠. t가 만 여기쯤 왔다 쳐볼까요? 오른쪽 얘 그대로 쓰고 왼쪽은 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연계야. 그러다 처음으로 이제 언제 변화가 생길 거냐면 딱 t가 여기 왔을 때 오른쪽은 이렇게 나올 거고 왼쪽은 꺾였으니까 돼서 한 번 만나기 시작하죠. 얘는 불연속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냐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감이 있으면은, 아, 팔이 꺾여서 0에 닿았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8과 정확하게 x축 사이에 해당하는 게 4잖아요. 4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 그걸 기준으로 꺾었을 때 변화가 생기면은 불연속이 2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되게 내가 두루뭉실하게 말해버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 극대값이 얼마야? 여기가 8이었잖아요. 근데 x축이 정확하게 요렇게 들어와서 요 값이 4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뭔가 얘가 꺾여졌을 때 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봐봐. t가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갖고 왼쪽은 얘를 기준으로 꺾으니까 안 만나. 그냥 여긴 계속 똑같아. 한 여기쯤 와도 요거 이렇게 갈 거고, 얘를 기준으로 꺾어도 요 간격이 4보다 작죠. 왜냐면 8하고 4 사이가 4인데 요 간격은 더 좁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그대로 뒤집혀서 내려가면 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전히 안 만나. 계속 안 만나.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여기 왔을 때. 이 오른쪽은 얘로 가시고 왼쪽은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제 처음으로 닿았다. 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불연속이 생겼구나.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또 결국 뭐야? 왼쪽은 얘 쓸 거고 오른쪽 이거 기준으로 꺾어주면은 얘가 내려와 봤자 안 닿아요. 왜? 간격이 4보다 작거든. 4보다 작은 거를 8에서 더 내려가 봤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거 계속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계속 안 만나겠지.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언제 처음으로 또 만나요? 그 다음이 여기겠죠. 오른쪽은 이렇게 모습이 나올 거고 왼쪽은 이렇게 꺾일 테니까 그럼 또 불연속이 생긴다. 그래서 불연속이 몇 번 생겼냐면 2번 생기는 유일한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앞에 거 하다가 느낌이 바로 이런데? 하면은 가는 건데, 이 감이 부족하면은 뭐 해보는 거밖에 없어, 방법이. 그리고 시험 때는 당연히 뭐 이런 감이 안 오면은 다 해보는 게 맞고요.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걸 자꾸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결론.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8이었구나. 그리고 극소가 4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이 극대와 극소의 간격의 관계. 여기 지금 간격이 4면은 요 간격 얼마 된다 했니? 2가 된다 했었죠. 왜? 요거에 세제곱해서 절반을 해주면 그게 요 간격이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아, 그럼 여기가 5구나. 그러면 변곡점 여기 가운데 있을 테니까 여기가 1대 1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구나? 6이겠구나. 그래서 fx식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 쓸 수 있냐면 8에 대해서 3에서 중근, 6에서 그냥근.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6 더하기 8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해달라는 게 뭐야? f8을 구해달래. 그래서 여기다가 8 넣어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8 들어가면은 5의 제곱, 8 들어가면 2배 더하기 8이다. 그래서 25에 2배하면 58 되겠지. 그래서 이게 22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 해설을 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